예. 오늘 SBS 2024년도 8월 18일자 기사네요. 취임 한 달 한동훈 고위 당정 데뷔 전 정책 주도권 시도이라는 기사입니다. 한동훈이가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 색깔이 나와야겠죠. 취임 한 달을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합니다. 민생 우선 기조를 내건 한 대표가 여권의 핵심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 당정 테이블에 이른바 한동훈표 정책을 올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협의회에는 당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자리합니다. 회의에서는 주로 민생 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한 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 대표가 거론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문제, 유공자 예우 강화 차원에서 순직 군인 유족에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순직하면서 이렇게 또 강등 그 계급이 올라가죠. 그럼 그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연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앞서 한 대표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 구축을 선언한 만큼 정부 대통령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므로써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3일 취임한 한 달 맞는 한 대표는 당내 입지 다지기와 다지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내 입지를 좀 다져야 되겠죠. 당대표가 됐으니까. 앞서 사선 이상의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을 했던 한 대표는 19일 당 상임 고문과도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나고 향후 원외 당협 위원장들과의 회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분하게 진도를 나가고 있네요. 29일부터 30일에는 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단합대회 성격의 연찬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원외 대표인 만큼, 그렇죠, 원내가 아니고 원외죠.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까? 원외 대표인 만큼 당내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인연들이 향후 한동훈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습니다. 한동훈이 잘하는데 지금 당내에는 기반이 좀 없죠. 국회에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정치 코멘트는 한동훈이 국민의힘당에서 자리 잡고 힘을 만들고 정책에 그의 의견이 반영돼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때 국민의힘당은 차기 정권으로 이어갈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국민의힘당에서 거기서 무슨 그 원내 대표라든지 당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러블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한동훈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차기 정권을 국민의힘당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민주당 지금 그 성공적인 결과가 한동훈이 이렇게 그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피고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때 국민의힘당은 차기 정권으로 이어갈 전망이 밝죠. 민주당 이재명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한동훈에게는 유리합니다. 그게 독재를 쓰고 무슨 민주당은 지금 오랜 그 당헌 당규를
이재명이가 그 대선 후보로 나올 때는 1년 전에 사표를 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사표를 수리하면은 공천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을 장악하지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 민주당 당내에서 1년 전에 사표를 해보고 나오면은 자기가 둥 떠버리니까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공천권을 가지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공천권으로 목을 죄기 위해서 그래서 뭐 당은 당규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치졸한 거예요 그게. 그 민주당이 집권입니까 그게? 오늘 지금 DJ 그 뭐 15주기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그 DJ가 그걸 민주당을 했을 때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무슨 이재명을 위한 당헌 당규를 바꾼다라면 다 웃을 거예요. 지하에서 웃을 것입니다. 벌써 이제 그 당내에서도 구속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지막에 드러난 범죄는 그건 구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런 참 민주당 이재명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한동훈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이 분산되고 한동훈 죽이기와 서로 간의 갭이 생긴다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구속으로 차기 대선 후보가 이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당 안에서도 좀 어렵다. 김두관이도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 뭐 김봉중 그 의원도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대표를 구속으로 차기 대선 후보가 이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당에 지금보다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는 갖고 있는 핸디캡이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과 대선 후보를 겨룰 경우에 한동훈이 유리하지만 이제 차기에 어떤 인물이 이재명이 대신 나올지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한동훈이가 고전을 금하지 않을 수 없게도 될 것이고 또한 한동훈이가 지금 차분하게 이번에 그 당대표로서 역량을 잘 키워 나간다면 무사히 국민의힘당이 차기 또 정권도 거머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에 그 많은 표를 갖다 줘놓고 지금 갑작스럽게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의힘당이 올라간 건 뭡니까?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은 자기를 주고 그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다고 그러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하고 그 한동훈이하고 이렇게 둘이 겨냥했을 때 한동훈이가 더 위였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대 야당을 만들 때 이재명이보다는 각자 많이 호남 저쪽이 많이 찍었겠지만 그건 이재명 보고 찍은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다 병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에서도 그 패거리들을 다 치워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최고위원 지금 선거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당이냐 자기들 내부에서도 자조적인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썩어 있고 독재고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그런 지금 위험에 있죠. 그런 데서 이 한동훈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서로가 이렇게 패권 싸움 하지 말고 또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오늘 SBS 2024년도 8월 18일자 기사 취임 한 달 한동훈 고위당정 데뷔 전 정책 주도권 시동에 대해서 나의 정책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정책 코멘트가 2장 더 남아있네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